비트코인은 조금 살짝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사실 더 조정을 받아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1월 들어서 뭐 40% 수준의 랠리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사실 예상됐던 부분이죠. 예상됐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사실 좀 얼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조울증 같은 현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조울증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 왔다 하면 확 널뛰기를 하다가 약간 조금 실적 결과 발표가 조금 안 좋거나 아씨 금리 좀 제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그냥 분위기가 확 죽는 느낌이에요 또. 그래서 이 폭이 정서적인 폭이 조금 크다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23,100달러에서 저항을 한번 빵 맞았어요. 저항 맞고 지금 22,000달러 중반까지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그냥 조금 명목상에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기술적인 반등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과연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건지, 그러니까 이 40% 랠리를 더 떨어질 줄 알고 멀뚱멀뚱 보던 사람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바이 더 딥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조금 더 빠지면서 조정을 살짝 더 받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들도 엇갈리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럴 거야 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경우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도 조금 챙기시면, 그러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캡틴 5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간 차트거든요. 일간 차트에서 지금 상단 저항을 이번에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올라섰는데 지금 살짝 빠졌잖아요. 이게 지금 23,100달러에서 저항받고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23,0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 갈 거야. 28,000에서 30,000달러까지는 곧 갈 수 있어. 여기를 뚫었을 때, 성공적으로 리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23,000달러 부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3,100달러 부근에서 성공적인 리테스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강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어. 어디까지냐면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 며칠 안 걸릴 수도 있어 라고 꽤 긍정적인 뉘앙스를 강조를 하면서 반등 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제는 분명하죠. 이 상단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온전하게 전환이 안 된다라면, 그러니까 다시 이 상단 저항 밑으로 빠진다라면 조금 더 박스권 행보를 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T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얘기한 건데 지금 딱 50일 단순이동 평균이랑 100일 단순이동 평균이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100일 단순이동 평균 위로 올라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 시세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서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기 직전 상황이다. 이게 지금 작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곧 조만간 강세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야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을 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100일 단순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용어를 사용하자라면 그냥 강세가 벌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벌어져야 되는 거겠죠. 과거의 케이스에 맞춰 본다라면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조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며칠 안에 벌어지게 될지, 조금 더 이 저항을 막고 횡보하는 양상을 조금 더 보여주게 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절트가 이게 주간 차트일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네요, 순간. 그죠? 주간 차트일 겁니다. 예, 주간 차트일 거예요. 주간 차트에서 지금 하단 지지 라인을 받고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아직 그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갈 거야. RSI 상황도 괜찮아. 가게 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13만 달러? 이거는 이제 장기적이라는 거는 반감기 이후 2025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강세론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늘상 하는 얘기여서 여전히 이들은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반데포페가 지금 딱 얘기를 한 게 만약에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한다라면 그러니까 저점을 조금 그러니까 고점을 좀 더 낮춰서 조정받는 양상을 하면서 살짝 빠진다라면 그건 아마 22,300달러 부근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찍은 뒤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바라보고 있어. 아마도 이때가 되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일단 지금은 이게 맞아요. 22,300달러까지 살짝 찍고 오늘 아침에 한 9시 10시 사이에 찍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내리 찍고 지금 살짝 올라섰기 때문에 마이클 반데포페의 주장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면 22,300달러를 찍은 건 지금 거기까지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 찍고 바로 지금 반등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가 조금 더 빠질지 거기까지 우리가 좀 봐야겠죠. 일단 마이클 반데포페는 22,300달러 부근이 이 정도 라인이 괜찮은 저점 기회인 것 같은데? 저점 기회가 아니고 매수 타이밍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봐야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KT 스톡튼의 경우에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양반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후퇴하더라도 확 더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조금 더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걸 얘기할 때도 조금 더 안전빵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분석을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귀를 기울여서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맞아 떨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200일 지금 이동평균이 19,600달러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리스크 회피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진다라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굳이 얹고 가지 않겠어. 조금 더 시장이 나아지는 거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거 거기까지 보고 갈래. 굳이 지금 리스크를 떠안고 가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심리가 만약에 조금 더 강화된다라면 다시 이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9,600달러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된다라는 이런 전제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장 지금 FOMC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방향성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고 실제로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겁니다. 3월 정도? 빠르면 3월 정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지금 당장 막 훅 떨어져 이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얘기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KT 스톡튼이 밸런스가 기사를 쓰면서 KT 스톡튼의 멘트를 인용한 거거든요. 다른 이 기사에 KT 스톡튼이 아닌 다른 분석가의 멘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랠리 힘이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쇼커버링이라는 게 공매도 치다가 이제 다시 매수를 해서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쇼커버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랠리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쇼커버링이 약해지면 빠지면 그 모멘텀 역시 크게 가격 하락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려점을 가지고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면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막연하게 낙관론을 견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다소 약간 안전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분석들도 분명히 조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왕언니님 어서 오세요. 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권오명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이어서 이더리움 상황을 좀 볼게요. 이더리움이 좀 빠졌죠. 이더리움 좀 더 가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반등세를 지켜주면 싶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조금 빠졌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테스트넷 메인넷이 2월 달이죠. 2월 달 출시 예정이고 3월 달에 이제 가동이 됩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를 앞두고 있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1,600달러가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1,600달러 올라섰다가 저항 먹고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항선과 지지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라켓 쇼페드가 얘기한 건데 그냥 간단합니다. 저항선 어디고 지지라인 어디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깔끔하게 시나리오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68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세가 붙는다. 그래서 1800달러를 찍고 여기서도 이제 저항 돌파에 성공을 시키면은 그 다음은 2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483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1352달러 더 나아가서 1352에서 1682 박스권에서의 횡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이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기술적으로는 범위 이 폭이 좀 커요. 지금 박스권 폭이 여기거든요.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1600달러를 뚫어내고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준 뒤에 168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매수세가 조금 더 달라붙는 강세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여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트리키한 영역에 있다. 좀 까다로운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전문 트레이더들도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도 지금 약간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 저항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그쵸? 근데 조금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는 1525달러에서 아마 반등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25달러 지금 이더리움이 1546달러거든요. 1525달러까지 빠지게 된다라면 여기서 지금 나는 그러면 롱 잡고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름의 좀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분석가이고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제레미 그랜섬 이 양반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한 얘기가 사실 조금 멘트가 좀 세죠. 미국 경제가 지금 버블 최종 단계라서 S&P 500이 올해 50% 폭락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엊그제인가 며칠 전에 이제 QQQ 이 트리플 Q를 조금 샀거든요. 근데 이 말 들으니까 괜히 샀나 마음이 또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QQQ를 좀 샀는데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사실 이제 딱 사고 나니까 바로 몇 프로 이제 수익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타이밍 잘 잡았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0%더 빠진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심리가 흔들려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으면서 아유야 하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이 연준의 피봇, 이 정책 전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나아가서 금리 인상 중단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금 4천선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3천선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엄청 빠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조금 크게 빠지는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연말에 좀 증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올해 방향성을 얘기할 때 이 상저하고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데 약간 또 어떤 변수가 어떻게 닥칠지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재무부 미국 재무부발 뭐 국가 부도니 뭐니 지금 또 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를 뭐 그런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갖게 된 그런 멘트였습니다. 지금 일단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96.7%예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96.7%. 제가 이거 오늘 오전에 캡처한 거거든요. 제가 오후에는 따로 다시 안 봤는데 비슷할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96% 이상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엊그저께인가 이틀 전에는 99%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0.25%포인트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1929년, 2000년, 2007년
이때 증시의 가장 큰 하락은 연준이 첫 금리 인하 이후에 발생했다. 참 이게 그렇죠. 아마도 이런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이미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고 했을 때 선반영 됐던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잠깐의 반등 나오고 그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증시가 풀릴 가능성도 있고 안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제레미 그랜섬은 안 풀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서 S&P 500이 올해 말에 5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3천선 아래까지 뚫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뭐 정반대 분석도 있죠. 헤지펀드 암호화폐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앤소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물가 2%가 아니라 4에서 5% 사이에서 승리 선언을 할 거야. 지금 5에서 6이잖아요. 승리 선언을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한두 달 안에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중단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위험자산 시장, 리스크 에셋 시장은 다시 부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는 증시와 암호화폐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연준 물가가 4에서 5% 수준에 맞춰지면 연준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 중단 선언까지 할 거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엊그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였잖아요. 그게 또 시장을 굉장히 위로 밀어붙이는 직접적인 호재성 시그널로 작용을 했었고 캐시우드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캐시우드도 지금 ETF로 이번 달에 재미를 많이 봤죠. 캐시우드 한물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1월 달에 비트코인이 40% 랠리를 하면서 이 양반도 비트코인 관련 ETF에 넣어놨던 돈들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캐시우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기 금리 인하 전망 뭐 우리가 계속하는 얘기죠 사실.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 랠리를 펼칠 거야. 그러니까 뭐 캐시우드나 스카라머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얘기만 나와도 위험자산 시장,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성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시장을 위로 들어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JP모건이 오늘 이번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만 살짝 거래량이 늘었고 나머지가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데스크는 이 코인베이스의 어떤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유니스왑이 50% 넘게 빠졌다라는 게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FTX 사태 이후로 이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안으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니스왑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구나. 매매량이 상당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조금 매매를 하고 보관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오래 들고 갈 거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고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 그나마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이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보니까 디센트 월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디센트 월렛은 한국 기업이 하는 거고 한국어로 문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지금 좋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대부분 디센트 아니면 레저 쓰실 거예요. 레저도 좋다고 하시고 저희 채널에도 두 가지 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레저가 됐든 디센트가 됐든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사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름의 괜찮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링크 통해서 추가 할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